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인트로가 꽤 길어졌죠?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이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 세 번째 샷을 방송하게 됐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올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처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어제는 제가 그 골프를 이제 친지 이제 거의 만 9년이 좀 넘어가는데 제 골프 인생에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라운딩을 어제 했는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언더파를 쳤습니다. 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쪽에 제가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날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알게 되신 골프 친구분들, 뭐 형님 동생들 하고 같이 라운딩을 해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과 라운딩을 해가지고 또 이런 좋은 또 기록을 세워서 너무나도 더 행복했어요. 사실 골프라는 게 영어로 썸이라고 하죠. 같이 치는 그 동반자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즐겁게 라운딩 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어제는 좀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이거 말고도 뭐 홀인원도 처음 해봤고 최근에 한 1개월 한 몇 주 전에 언더파 치기 전에 2분파도 처음 했었고요. 기록을 계속 갱신하게 되네요.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앞에 이제 6자를 그려보는 게 아마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렸고 나름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기에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고요. 그 블로그는 이름이 mindgolf.net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팬페이지가 있고요. facebook.com/mindgolf 하면 되시고, 혹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twitter.com/mindgolfer예요. 이거는 FER. 그래서 마인드골프라고 하시면 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올리는 글이나 그런 내용들 또는 그냥 가십거리들, 골프와 관련된 전문적인 얘기들을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려면 그런 거를 팔로우 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크 하시면 제 얘기들이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 이후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적으니까 제가 일일이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좀 보답을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팟캐스트 리뷰에 훈이 1007님, 훈이 1007님께서는 제 3탄은 언제 올라오냐고 그리고 팍팍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3탄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제 3샷이죠. 골프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거를 녹음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두 샷 정도씩 올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또 비행기가 하나 지나갔는데 녹음됐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옆에 공항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공항이 이상하게 이게 비행기가 뜨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가 있는 쪽이 내리는 방향인데 뜨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좁은 사무실에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트위터에 인투소울님, 저랑 트위터에서 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주 저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방송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하고요. 그냥 뭐 수다 떠는 거 정도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방송 관련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방송이 뭐 여유롭게 잘 들려서 좋았다. 그리고 제 방송도 좀 많이 트위터에서 알려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인투소울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고 팔로우 하신 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 뭐 다른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션 한님, SEAN 한님, HAN. 네, 이제 골프 시작한 지 2개월 되셨다고 하고요. 저랑 똑같이 IT 백그라운드를 이신 분이 엔지니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2개월 됐는데 이제 뭐 잘 치시고 싶은데 뭐 풀스윙까지 가셨다가 잘 안 되신다고. 근데 골프가 그래요. 나중에 시간 지나도 뭐 오르락내리락 그 롤러코스터 좀 타고 그러실 텐데, 여튼 처음이, 제가 그 글을 보내드린 것처럼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골프는 처음 몇 개월을 좀 속된 말로 빡시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 코스트,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신 No More OB, 한국말로는 더 이상의 오비는 싫다 님, 이분도 또 IT 백그라운드예요. 제가 IT 백그라운드여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하시고 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은 제가 처음 신입사원 했던 그 기업의 같은 회사, 같은 기업도 아니고 그냥 같은 기업에 또 같은 계열사에 계셨던 또 경험도 있어서 더더욱 좀 친근감이 가고요. 이분이 티칭 프로가 지금 목표시랍니다. 뭐 제가 했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뭐 사실 뭐 상관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글 남겨주신 분은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일일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방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검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면, 이제 골프에 대한, 이제, 그 골프란 어떤 운동이라는 제가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의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골프는 변수를 상쇄하는 운동인 것 같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골프란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딱 들어봐도 이제 무슨 얘기신지 아실 거예요. 골프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 운동이고, 사실 상수라는 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상수인 거는 뭐가 있냐면 그냥 공이 서 있는 거, 그죠? 공이 이제 그냥 맨 처음에 인그라운드에서 티 위에 서 있게 하든, 페어웨이에 공이 있든, 그 퍼팅 그린에서 이제 마크를 하고 나서 이제 퍼팅을 하기 전에 이제 공이 서 있는 그 상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변수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는 아마추어 골퍼든 뭐 프로 골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골프 자신의 그 내재적인 내부적인 변수를 보면 몸이 다 변수예요. 어드레스 하는 자세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허리를 굽히는 거, 뭐 커킹을 하는 거, 어드레스에서 팔을 펴는 정도, 백스윙에서 뭐 코킹을 하는 정도, 백스윙 탑의 높이, 백스윙 방향, 무릎을 굽히는 정도, 다리를 벌리는 정도, 다 변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일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보면 굉장히 변수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크게 이제 변수처럼 보이냐면 실제 그 클럽 페이스에 맞는 부분은 굉장히 그 스윗 스팟이라고 하죠. 그 달콤한 스팟이라고 하는 그 정확히 좀 잘 맞아야 잘 날아가는 그 스윗 스팟의 크기는 대략 한 공의 크기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려나요? 결론은 뭐 그 안에서 잘 맞아야 그 방향과 그 거리를 가야지만 이게 되는 운동이거든요. 뭐 다른 운동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뭐 축구는 뭐 골대라는 큰 것도 있고 야구도 뭐 그 범위가 있잖아요. 파울도 있지만 또는 야구는 뭐 몸에 맞아서도 나가고 그 수비의 실수로도 나가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냥 지나가다 자기 머리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골프는 이게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방향이 아니면 사실 대부분 이게 다 에라죠. 물론 어떻게 치다가 이제 공이나 바위 같은 카트길 같은 데 맞고서 우연하게 이제 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은 다른 운동에서의 확률보다는 좀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실제적으로 그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를 맞추려면 상수가 많아져야 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공이 서 있는 것만 상수고 몸에도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것들이 다 변수고요. 그냥 또 외부 변수는 뭐가 있냐면 그 경기장이 이게 다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르죠. 그리고 평지도 없어요.
뭐 티잉 그라운드 정도가 좀 평지일 텐데 어떤 뭐 일반인들이 가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자체도 이렇게 경사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경우도 좀 있죠.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러한 코트라든지 어떠한 운동장, 야구장 같은 그런 규격이 딱 있어서 그 안에서 주로 하고 보통 실내에서 하는 경기도 좀 있고요. 근데 골프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눈이 오는 정도는 아니겠구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날씨에 대한 변수, 바람, 뭐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되게 많죠. 거기다가 이거는 그냥 가장 큰 변수는 본인의 마음에 있죠. 제 그 골프 이름도 마인드 골프인 것처럼 골프는 뭐 90% 멘탈 더하기 10%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뭐 100% 멘탈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멘탈 게임이라는 거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 선수들도 중요한 대회나 그 결승, 파이널 라운드 같은 데 가서는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수가 많은 운동인데 이제 상수를 얼만큼 누가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프를 좀 일정하게 또는 이제 꾸준히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수들만큼 이제 연습이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선수들은 뭐 BJ신 같은 경우 연습벌레라고 하는 BJ신 같은 경우는 뭐 한 2,000개, 3,000개 친다고 하고 최경주도 최근에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꽤 많은 뭐 1,000개 이상 남들보다 항상 1시간 정도 더 연습을 했었다는 뭐 기본 1,000개 이상은 매일 치시는 이제 그런 연습량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쓰는 운동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이제 스포츠 같은 그런 것들 연습량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그러한 몸의 움직임, 골프에서는 스윙이죠. 그런 것들 일정하게 만든다라는 게 말 그대로 상수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만큼 해도 가끔 실수도 하는데 아마추어는 기본적으로 연습량이 훨씬 적으니까 가장 좋은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좀 잘 배워 놓으시면 그런 부분이 좀 후반에 시간이 지나고 몇 년 그리고 나이가 더 들더라도 좀 더 좀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사실 대부분 처음에 배울 때 일정하게 배우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하지 않으면 저녁 때는 대부분 뭐 회식이다, 미팅이다, 뭐 일, 과로한 뭐 업무다, 뭐 하여튼 그런 많은 걸로 인해서 자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저녁 때 늦게까지 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술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연습장 끊어놓더라도 아니면 레슨 끊어놓더라도 가방 맡길 때 한번 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등록할 때 한번 가고 이 기간 끝나서 가방 찾으러 한번 가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몸의 변동성, 뭐 외부적인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신만의 몸에 있는 그런 변수들을 하나씩 상수화해 나가면서 일정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골프 스윙도 그만큼 일정한 스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스코어도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스코어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뭐 한 100타를 쳤다, 뭐 80대 후반을 쳤다, 이렇게 막 하면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평균의 한 뭐 2, 3 정도로 왔다 갔다 해줘야 심리적으로도 좋고 자신의 그러한 샷도 일정하고 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좀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뭐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아마추어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 라운딩 때 나 드디어 알게 됐어. 이제 알 것 같아.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한껏 좋죠. 이제 골프를 이제 알 것 같고 나가서 굉장히 라이프 베스트 같은 거 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라운딩 딱 가면 웬걸 굉장히 많이 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전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기대를 했으니까. 제가 그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것 같냐면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몸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변수가 뭐 한 10개가 있는 A부터 뭐 K 정도 될까요? 뭐 H 뭐 하여튼 그 정도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의 합이 뭐 1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뭐 이제 어떠한 형태든지 그 변수값이 다양한 답이 있을 거잖아요. 뭐 10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100이라고 하면 뭐 1이 A는 뭐 10이고 B는 20이고 뭐 그러면 그런 변수값들이 있는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그 답이 있는데 사실 이 변수값이 어느 건 더 더해지고 어느 건 더 약해지더라도 이 100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꾸준히 자신이 어떠한 연습을 통해서 상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어느 날 잘 맞는 날은 제가 보기엔 어떠한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잘 맞아서 컨디션도 좋고 잘 맞아갖고 그날 그러한 합이 100이 나온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라운딩은 왜 안 되냐면 그 변수 중에 한두 개가 이제 틀어진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답이 안 나오고 뭐 90, 뭐 110 이런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변수 중에 한두 개, 뭐 예를 들어서 손목을 그립을 잡는 부분을 좀 약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했다든지 백스윙 크기를 좀 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 턴을 충분히 예전엔 했다가 지금 안 했다든지 그런 약간의 변수가 바뀌었는데 본인은 잘 감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아주 크게 퀀텀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조금씩 변화를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변화된 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거기서 다른 변수들을 이제 건들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보다 허리 턴을 많이 안 했는데 왜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 하면서 손목을 쓴다든지 뭐 다른 인위적인 동작을 하는 거죠. 뭐 허리에 그 무릎의 움직임을 어떻게 좀 달리한다든지 그립을 바꾼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전체 변수가 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위 얘기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죠. 슬럼프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건데 뭐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 경험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좀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을 하되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자주 하진 못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더 좋은 방법은 주변에 골프를 잘 하시는 분 또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레슨 프로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원포인트 레슨이든 뭐 주기적인 레슨이든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제대로 그 변수를 상수화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제 그 방향들을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골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정의, 골프는 변수를 상수화하는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얘기는 제 블로그에 그 골프 컬럼 섹션의 두 번째 보시면 골프는 변수를 상수화하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내용 말고도 좀 다른 내용이 있을 거고요. 뭐 한번 그냥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은 그 블로그가 아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는 알려드렸는데 제가 내일은 그 타이거 우즈 파운데이션, 타이거 우즈 재단에서 매년 12월 초에 하는 쉐버런 월드 챌린지의 갤러리로 가려고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내일은 거기 이제 갤러리로 가고요. 최경주 선수도 이번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유심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대회를 처음 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로리 맥길로이를 직접 봤어요. 제가 간 날 그 로리 맥길로이랑 타이거 우즈랑 같은 조로 해서 쳤는데 그 조를 18홀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타이거 우즈 대단하지만 로리 맥길로이에 대한 인상이 되게 깊었던 대회였죠. 그래서 이 대회는 뭐 참고로 타이거 우즈를 제외한 17명이 인비테이션 초대로 해서 18명이 4일 동안 컷오프 없이 풀로 이제 대회를 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것이고 작년에는 타이거 우즈가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할 뻔 했다가 마지막
홀에서 그 맥도웰에게 역전패를 당해서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좀 안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워낙 컨디션이 호주 오픈하고 그래 프레지던트 컵에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나름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해요. 마인드 골프는 타이거 우즈를 좀 많이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 갔다 오고 나서도 좀 얘기를 또 한번 할 것 같고요. 갔다 와서는 제가 예전에 글을 올렸던 게 있는데 갤러리로 참관할 때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것도 뭐 좀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올렸던 글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다음 주에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면 한국에서도 갤러리로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직접 가서 그 프로의 스윙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또 나름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색다른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제가 엔딩에 이제 앞으로 항상 할 엔딩을 하나 좀 생각해 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배려하는 골프를 하시면 좋겠다. 뭐 즐거운 라운딩, 뭐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배려를 하다 보면 골프가 즐거워지고 같이 동반하신 분들도 또 뭔가 배려받는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골프가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본인도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엔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